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방화를 했다고 평가되는 7일자 대통령 기자회견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공천 개입을 증언하는 녹취를 들었는데도 당당하게 기자회견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떠서 대통령까지 된 자가 특검 자체가 문제라는 위선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거나 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간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저 임기 반 남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덜 혼란스러울지 하는 걱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지지율이 30% 정도라도 될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시절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과 함께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였고 헌법의 가치를 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했던 장본인입니다. 당시 본래 국회 탄핵소추 당시에는 없었던 공천 개입을 죄목에 당당히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굳이 직접 재판장에 나와서 30년형과 1,185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하면서 직접 읽었던 구형문의 일부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천 개입보다 직접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증거가 더 차고 넘칩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해명하십시오. 과연 그 당시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얻었다고 의심되는 이익보다 더 직접적입니까? 최순실이 태블릿 PC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한 것보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국정에 개입한 것보다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이 더 중차대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의 행적이 지나치다고 일관되게 비판했던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답하십시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신분 상승한 윤석열 대통령,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에서 현 여당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서로의 권력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원한 부하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자신이 했던 발언과 수사 행적을 돌아보시고 부끄럽지 않은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미 연방 47대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사실 이미 그의 당선은 일찌감치 점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대중은 듣기 좋지만 아무런 현실적 해법이 되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솔직한 태도와 분명한 입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으로 보입니다.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생존과 번영에 유능한 지도자를 찾는 시대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선거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호언장담해 온 트럼프 당선자의 역할에 기대가 됩니다. 전쟁의 종식으로 세계 경제가 식량난, 에너지난 등 경제적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인들의 자존심과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세계 경제가 신음했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북한 파병을 둘러싸고 무기 지원 운운하는데
한심하고 걱정됩니다. 혹여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까, 자신에 대한 국내의 비토 여론을 불식시킬 전쟁이란 핑계가 없어질까봐 초조한 모양입니다.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사악한 겁니까? 지금은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어찌 그리 경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새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대외 정책 방향을 우린 아직 잘 모르거니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길 원하겠습니까? 게다가 과연 그 불똥이 한반도까지 튀길 바라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뭔데 멋대로 왜곡합니까? 윤 대통령이 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것도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멋대로 행동하냐 이 말입니다.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과거 미북 관계 개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의지를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엉뚱한 헛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고민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방위비 분담 압박과 보편적 관세 부과로 보호무역의 압박이 심해질 걸로 예상되는 등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미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주 국방에 관한 수권과제 해결 등 양국 간 윈윈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나갔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전략산업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불편한 경쟁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중 경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그간 지체되었던 과학기술 혁신에 매진할 시간을 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정책위 회의실에서 경제성장위가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 경제 전략에 대한 특강을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